입체 도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활용, 직육면체. 1.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A, B이고 높이가 C인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L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기 전에 직육면체의 한 면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직사각형 EFGH를 잠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주어진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A와 B가 되고 이때 대각선에 해당하는 선분 EG의 길이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었죠. 직각삼각형 EFG에서 EG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히 EG의 길이는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럼 다시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를 빗변으로 하고 선분 EG를 밑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AEG에서 대각선의 길이를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직육면체의 높이가 C다라고 했으므로 두 변의 길이가 각각 C와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므로 빗변에 해당하는 대각선 L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L의 제곱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제곱한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과 C를 제곱한 C의 제곱의 합과 같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L의 제곱값이 다음과 같으므로 L의 값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되네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A, B, C일 때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를 이용해서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나갈 수 있겠네요. 그럼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3cm, 4cm이고 높이가 5cm인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볼까요? 대각선 L은 루트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제곱하고 더해줍니다. 그럼 루트 50, 즉 5 루트 2cm가 되겠네요. 공식을 이용해서 간단히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확인 1.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에서 x의 값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선분 AG의 길이는 주어진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를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주어지게 되면 구할 수 있었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제곱하고 더해주죠. 이것이 바로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인 7 루트 2가 됩니다. 그럼 주어진 식에서 x의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양변을 각각 제곱해서 정리해보면 5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은 98이 되고 x의 제곱은 꼴로 정리해보면 64. 이때 x의 값은 64의 양의 제곱근이 되어야 되겠죠? 바로 높이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x의 값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확인 2.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의 꼭지점 E에서 대각선 AG에 내린 수선의 발을 I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 선분 EG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선분 EG의 길이는 직사각형 EFGH의 대각선이 되겠네요. 그럼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이용하여
루트, 직사각형의 가로, 그리고 세로의 길이를 각각 제곱하여 더해줍니다. 그럼 루트 110이 되겠네요. 그림에 표시해 두도록 할게요. 선분 EG의 길이는 10. 두 번째, 선분 AG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선분 AG의 길이는 직육면체의 대각선으로 직각삼각형 AEG의 빗변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가 각각 10, 10이므로 선분 AG의 길이는 루트 10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즉 루트 200이 되어 10 루트 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역시 그림에 표시해 둘게요. 10 루트 2. 이제 마지막으로 선분 EI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선분 EI는 직각삼각형 AEG에서 꼭지점 E에서 대변에 수선을 그었을 때 수선의 발 I까지, 즉 선분 EI의 길이를 구하는 거네요. 이것은 삼각형 AEG의 넓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삼각형 AEG의 넓이를 먼저 선분 EG를 밑변으로 하고 선분 AE를 높이로 하면 2분의 1 곱하기 선분 EG 곱하기 선분 AE로 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분 AG를 밑변으로 하고 선분 EI를 높이로 하면 2분의 1 곱하기 선분 AG 곱하기 선분 EI로 나타낼 수 있죠. 결국 두 넓이는 같으므로 다음과 같은 식이 만들어집니다. 간단히 양변에 2씩 곱해서 각 선분의 길이를 이용하여 식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선분 EG의 길이는 10, 선분 AE의 길이 10, 즉 10 곱하기 10은 선분 AG 10 루트 2에 선분 EI를 곱한 것과 같다. 양변을 10 루트 2로 나누어서 정리해보면 선분 EI의 길이는 5 루트 2가 됩니다. 이 정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3A가 됩니다.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먼저 정육면체의 한 면 EFGH는 정사각형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에 해당하는 선분 EG의 길이를 구해볼까요? 그럼 직각삼각형 EFG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EG의 제곱은 EA의 제곱이 되고 이때 EG의 길이는 루트 2A가 되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정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를 생각해 봅시다. 방금 그한 선분 EG와 그리고 정육면체의 대각선 AG 그리고 AE에 의해서 또 다른 직각삼각형 AEG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때 AE의 길이가 A이고 EG의 길이가 루트 2A가 되므로 L의 제곱은 3A의 제곱과 같아집니다. 그럼 이때 L은 3A 제곱의 양의 제곱근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L은 루트 3A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정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겠네요. 그럼 한 모서리의 길이가 2cm인 정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볼까요? 대각선 L의 길이는 루트 3에 A를 곱하자 한 모서리의 길이인 2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2 루트 3,
cm가 주어진 정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확인 1.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에서 x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죠. 우리는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가 주어지게 되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 x를 곱하게 되면 대각선, 이때 대각선의 길이는 5 루트 3이죠. 그럼 주어진 식에서 x의 값을 찾을 수 있겠네요. 양변에 루트 3을 나누게 되면 x의 값은 5가 됩니다. 확인 2.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에서 다음을 구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a cm라고 할게요. 우리는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알 때 정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었죠? 바로 루트 3의 한 모서리의 길이 a를 곱하게 되면 대각선의 길이 9가 됩니다. 우린 이렇게 만든 주어진 식에서 a의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양변을 루트 3으로 나누어 루트 3분의 9 간단히 분모의 유리화한다면 3 루트 3 cm가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될 겁니다. 우선 체크해 둘까요? 3 루트 3 cm. 그럼 두 번째, 3분 2g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3분 2g는 사각형 EFGH, 정사각형이죠? 주어진 정사각형의 대각선이기도 합니다. 한 변의 길이가 3 루트 3 cm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이므로 루트 2의 한 변의 길이인 3 루트 3을 곱해서 3분 2g의 길이를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그 길이는 3 루트 6 cm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삼각형 AEG의 넓이를 구해볼까요? 우리는 3분 2g의 길이를 3 루트 6cm로 구했고 이를 밑변으로 한다면 3분 AE, 즉 3 루트 3cm가 높이가 될 겁니다.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3 루트 6 곱하기 높이 3 루트 3을 계산하여 2분의 27 루트 2 제곱 cm라고 넓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3. 기둥에서의 최단 거리. 기둥에서 최단 거리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선이 지나가는 부분의 전개도를 그립니다. 그리고 그 전개도에서 선이 지나가는 시작점과 끝점을 연결하는 선분을 긋죠. 왜냐하면 최단 거리는 점과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그 선분의 길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을 살펴보면 선이 지나는 두 개의 면을 펼쳐 전개도로 그려볼게요. 그리고 F와 D를 연결하는 선분을 긋는다면 최단 거리가 될 겁니다. 이때 우리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겠죠?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선분 DF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되죠. 원기둥에서도 역시 이렇게 선이 지나간 부분은 옆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펼쳤을 때 옆면을 살펴보고 A와 B를 연결하는 선분을 그을게요. 그리고 이를 한 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통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그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확인 1.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의 꼭지점 B에서 겉면을 따라서 모서리 CD를 지나 꼭지점 H에 이르는 최단 거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선이 지나는 부분에 전개도를 그려보고 이 전개도에서 최단 거리를 표시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선이 지나가는 면은 두 개의 면입니다.
이 두 면을 펼쳐서 전개도로 나타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면 A, B, C, D. 두 번째 C, G, H, D. 이때 두 점 B와 H를 연결하는 선분을 그어서 최단 거리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 그 최단 거리를 구해볼까요? 우리는 이 그림에서 각각의 선분의 길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분 AB의 길이는 5cm, 선분 AD의 길이는 4cm, 그리고 선분 BF의 길이가 3cm라고 하는 것은 CG의 길이가 3cm이고 이는 DH의 길이와 같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단거리 선분 BH의 길이는 직각삼각형 ABH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네요. 선분 BH의 길이는 루트 5의 제곱 더하기 4와 3을 더한 7의 제곱입니다. 그럼 루트 74가 되어 선분 BH의 길이를 정리할 수 있네요. 이것이 점 B와 H를 연결한 최단 거리가 됩니다. 확인 2.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5cm, 높이가 10πcm인 원기둥이 있습니다. 밑면인 원의 A 지점에서 원기둥의 옆면을 따라서 한 바퀴 돌아 B 지점에 이르는 최단 거리를 구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선이 지나는 부분에 전개도를 그리고 전개도에서 최단 거리를 표시해 보도록 하죠. 선이 지나는 부분은 옆면입니다. 원기둥의 옆면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A와 B를 각각 표시하고 선분 AB와 만나는 부분을 각각 A', B'이라고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럼 A에서 B까지 연결하는 선은 결국 A에서 B', B'은 B와 만나는 점, 같은 점을 의미하기도 하죠. 따라서 A와 B'을 연결하는 선분을 그으면 이것이 최단 거리가 될 겁니다. 이때 각각의 선분의 길이까지 체크해 둘까요? 먼저 원기둥의 높이가 10πcm라고 하였으므로 이때 선분 AB의 길이도 10πcm가 될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주어진 원기둥에서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죠. 반지름의 길이가 5cm이므로 둘레의 길이는 10πcm가 될 겁니다. 그럼 이것도 표시해 둘게요. 그럼 두 번째 최단 거리를 구해 볼게요. 최단 거리는 선분 A, B'의 길이로 자세히 보면 가로의 길이도 10π, 세로의 길이도 10π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선분 A, B'의 길이를 한 변의 길이가 10π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이용하여 루트 2에 한 변 10π를 곱해서 10 루트 2πcm로 구하시면 간단하게 최단 거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